그렇다면 자 준비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 얘기는 니네한테 꼭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목은 뭐라 할 거냐면 자 DNA의 복제 그래 자 DNA의 자 복제 과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멋있게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세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건 당연히 지금 식물 세포를 그림을 그린 거죠. 동물 세포라고 할게요. 세포별 그리기 귀찮다. 자, 여기 자,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핵이라고 얘기를 했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핵은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중막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핵 속에 있는 물질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필요한데 우린 걔를 핵공 이렇게 핵공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어쨌건 요 안에는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유전 정보가 담겨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유전 정보는 주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야 니네 세포에서 주된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아니냐? 뭐이니? 세포수 눌리는 거? 뭐 그런 중요하지만 세포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사람 채팅 뭐 올라오냐? 자, 사람 몸 안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물을 우리가 뭐 보통 먹어서 흡수를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단백질이 제일로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만드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야. 근데 단백질이 종류가 뭐가 있냐면 화학한 사람들은 아마 배웠을지 모르겠다. 화학에서 보시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배우거든. 근데 이 아미노산 종류가 한 20개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20개의 아미노산이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백질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호르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호르몬도 종류가 뭐 인슐린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글루카곤도 있어. 그러면 얘네는 똑같은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좀 다른 단백질로 되어 있어.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니까. 그러면 이 호르몬을 만드는 정보는 즉 단백질 구성 정보는 결국에는 아미노산 배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핵 속에 있는 이 유전 정보가 뭐 하냐면 이 DNA 안에다가 그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거 통해서 촘촘하게 정보를 다 마치 뭐라 그럴까 설계 도면처럼 다 적어놨어. 그럼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장소에서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는 거야. 뭐 1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그 다음에 보자 18번 아미노산 붙여야 뭐 인슐린을 만들 거야.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DNA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다시 정보를 가지고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될 건데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는 사실 핵 속에 있지 않고 핵 바깥쪽에 있어. 그러니까 핵 바깥쪽에 이렇게 실처럼 꼬여 있는 애가 있는데 이름이 졸라 멋있는 얘죠. 리보솜이라는 겁니다. 요 리보솜 되게 중요해요. 리보솜의 주된 기능은 뭐 하냐면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야. 단백질 만드는 장소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랬냐면 여기 있는 이 유전 정보를 토대로 여기 있는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갖다 붙인다고.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면 그걸 통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리보솜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뭐 건물 짓는 사람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설계사가 필요하고 실제 건물을 만드는 토목기사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건축 설계 도면을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주면 얘가 그에 맞춰서 오케이 요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설계 도면을 함부로 바깥으로 줬다가는 이건 큰일 날 수가 있어. 원본이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원본을 훔쳐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로 원본을 주는 게 아니고 복사본을 갖다가 준다는 거야. 약간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복사본을 갖다 주기 위해서 DNA 복제 과정은 크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핵 속에서 잠깐만. 오케이. 자, 갑자기 순간 쿵쿵 소리 나가지고 자, 핵 속에서 요 DNA를 복사하는 애가 필요해. 그 복사 과정을 전체 복사해서 줄여서 전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전사시킨 애를 내가 뭐 할 거냐면 운반시킬 거야. 운반시킨 다음에 그걸 토대로 뭐 할 거냐면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번역 과정까지 자 있어야 DNA 복제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전사라는 과정은 복사, 자 전체 복사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복사니까 당연히 얘는 핵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번역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리보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아까 좀 전에 여기서 DNA하고 RNA의 기능을 잠깐 얘기했다. 그래서 DNA의 기능이 뭐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랬어. 근데 RNA의 기능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운반해주는 것도 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운반해주는 게 누구냐면 RNA입니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러니까 과정은 이런 거야. 자, 여기 안에 선생님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기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자 DNA가 그래서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아까 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그러면 자 잠깐 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DNA 두 가닥이 이렇게 자 그림 보이시나? 자 DNA 두 가닥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서 지금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림 이해되니? 그림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자, 한 가닥 한 가닥이었던 요 DNA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게 되면 여기 내부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림 이해되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복사를 떼려면 얘를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뜯어내야 돼. 자,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닥으로 마주보고 있는 DNA의 정보를 내가 복사하려면 얘를 뜯어내야 된다는 거, 자,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이 일단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뜯어진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식으로 있었던 놈이었으면 요쪽에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말. 자, 이해되겠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복사를 시키려면 DNA가 이렇게 붙어있는 놈을 뜯어내야 된다는 거야. 뜯어낸 다음에 여기에 복사본을 갖다가 자, 복사 용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던 놈을 쫙쭉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얘를 복사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 두 개 중에 다 복사해도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복사를 해도 돼. 그래서 두 개 중에 그냥 하나만 복사한다고 칠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던 놈을 하나로 뜯어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봤더니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어서 여기에 복사 용지를 댈 거야. 자, 여기가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럼 복사 용지를 대는데 그 복사 용지가 바로 누구냐면 그게 RNA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요거 지울게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의미 없으니까 자 요건 빼고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복사 용지를 이렇게 갖다가 붙인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복사되면 똑같은 애로 복사되는 게 아니야. 왜? 얘 이름은 RNA야. RNA. 근데 DNA는 결국에는 DNA든 RNA든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데닌이 복사돼 구아닌이 복사돼 사이토신 타이민이 복사되면 반대 걸로 복사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데닌 앞에는 뭐가 복사되냐면 타이민이 복사되는 거고 구아닌 앞에는 사이토신 앞에는 구아닌이 타이민 앞에는 아데닌이 이렇게 복사된다는 거야. 자, 약간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런데 뭔가 어색해. 뭐가 어색하냐면 선생님 복사가 됐는데 여러분 RNA의 염기는 타이민이 올 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이민 대신에 뭘로 복사되냐면 유라실로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야. 자, 이 과정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전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 전사되는 거는 결국에는 DNA의 정보가 RNA에 복사가 될 건데 복사시켜주는 RNA가 결국 나와서 요로 운반시켜줄 거야. 자, 그러니까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운반되는 RNA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원래 또 RNA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mRNA, tRNA, 그 다음에 rRNA 이런 게 있어. 좀 나중에 조금씩 얘기해 줄게. 아무튼 DNA에서 mRNA로 전사되는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고 이해됐죠? 핵 속에서 일어날 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RNA에 그대로 복사되는데 조심할 거는 아데닌 앞에는 반드시 타이민이 와야 되지. 뭐야? 갑자기 누가 튕겼어? 뭐야? 갑자기 누가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효윤이! 갑자기 누가 튕긴 것 같아. 아닌가? 효윤? 효윤 손 들어봐, 효윤. 그치, 지금 누군가 지금 튕겨 나갔어, 지금. 지금 효윤이 튕겼나 보다. 어허, 효윤아. 갑자기 왜 튕겨니? 이게 아닌가? 신영이 지금 들어와 있나? 신영이 들어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튕겨 나갔노? 효윤이, 아까 효윤이 있는데? 아닌가? 야, 그럼 튕겨 나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 개새끼들, 알았어. 자, 그래서, 자, 핵 속에서 자, DNA가 메신저 RNA한테 복사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여기는 RNA가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으로 간다는 거. 자, 이해됐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메신저 RNA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갑니다. 그러면 리보솜에 요 RNA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시 한번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메신저 RNA가 여기는 리보솜 안으로 스캔이 싹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리보솜 안에는 자 뭐가 있냐면 tRNA라는 애가 있어. 이 tRNA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쭉 아까 메신저 RNA가 정보를 쭉 갖고 왔어. 갖고 왔더니 보니까 1번 아미노산 갖고 오래. 그럼 1번 아미노산 갖고 와. 그 다음 거 보니까 4번 아미노산 갖고 오래. 그럼 4번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t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tRNA가 여기 메신저 RNA의 정보를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다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메신저 잠깐만 왜? 또 튕겼어? 튕겼어? 이게 자꾸 왜 네트워크 자꾸 문제 생기지?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달래? 우리 얘들아 그 30초만 좀 기다리자. 자, 기다리는 동안 잠깐만 내용 정리만 하고 있어. 우리 효율 좀 챙겨가자. 갑자기 왜 또 튕겼어?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핵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전사라는 건데 전사라는 거는 DNA의 두 가닥이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개가 풀어지면서 그 하나만 복사되는 과정이 전사입니다.
그래서 전사되는 과정은 여기 있는 DNA에서 mRNA로 전사가 될까 복사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mRNA가 결국에는 복사본을 갖고 핵공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리보솜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효연이 아직도 안 들어왔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리보솜에서 mRNA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스캔을 싹 뜰 거야. 스캔을 딱 쓰면서 이제 해석하겠지. 얘는 뭐 해라. 아까 했던 것처럼 뭐 1번 단백질, 1번 아미노산 갖고 와라. 3번 갖고 와라. 쭉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tRNA가 그 해석본대로 갖고 뭐 하냐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뭘 움직여준다 해가지고요. 트랜스퍼 RNA 이렇게 tRNA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윤이 아직도 안 들어왔냐? 뭐야? 또 네트워크 또 왜 그래? 야, 쌤이 지금 화질은 괜찮냐? 나는 내 사진상 내 화면상으로는 선생님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 카메라도 핸드폰 카메라도 좋은 거잖아. 그쵸? 2년 전에 샀어. 노트 9 최신형으로. 지금은 노트 9이 완전 똥폰이죠. 완전 거의 공짜폰이죠. 공짜폰. 그래서 지금 이거 약정 기간이 거의 끝나가거든. 끝나가면 나도 이제 아이폰 한번 바꿔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이폰이 좀 귀찮아가지고 아이폰보다는 노트 20인가? 그걸로 좀 바꿀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잠깐 왜 안 들어와 이 새끼? 효윤아 왜 안 들어오니? 효윤아 왜 안 들어오니? 어디 갔니? 말도 안 들어와. 네트워크 이렇게 문제 있다고?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잠깐 써주세요. 잠깐 쓰고 다시 한번 밑에 다시 정리해 줄 거니까. 필기. 희성이는 왜 안 들어올까? 가족끼리 놀러 갔다에 나는 한 표를 겁니다. 근데 놀러 갈 때가 있나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가족끼리 놀러 갈 때가 요즘 분위기가 애매해서 없을 건데. 지금 보자. 신영이고 성우고 그다음에 현진이고 준영이 들어와 있고. 준영이는 맨날 저렇게 그 머리밖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여. 새끼. 준영이 세수했네? 선우는 새끼 너도 자꾸 왜 그 인왕쌤만 띄워놔? 알았어. 너도 인왕쌤의 재력이 되게 부럽냐? 응?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야? 알았다. 효연아 지금 잘 되니? 잘 돼? 자, 끊겨 안 끊겨? 자 효연이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핵 속에 있는 DNA가 RNA에 복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전사되려면 당연히 두 가닥의 어떤 놈이 풀어져서 한 가닥만 복사가 전사가 돼야 될 거고 이 전사되는 과정에 RNA는 그 타이민을 염기로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데닌 앞에 유라실이 온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럼 요 놈이 운반돼서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하죠. 메신저 RNA에 의해서 리보솜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보솜에서 얘를 해석을 할 거야. 해석을 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르고 이 번역되는 과정에 tRNA라는 놈이 아미노산을 정보에 맞춰서 갖고 와서 쭉 만든다는 거,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걸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 배우게 될 거예요. DNA 두 가닥이 이렇게 일단 칩시다. DNA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크쌤이 염기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만약 이게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뭐 아데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게. 그러면 또 튕겼어?
자, 그래서 아데닌, 아프, 자, 여기는 지금 DNA니까 당연히 여기는 타이민이 오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이렇게 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전사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얘가 먼저 벌어질 거고, 그쵸? 그럼 원래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덴이 있던 왼쪽 가닥, 오른쪽에는 그래서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오른쪽 가닥에 왼쪽 게 전사될 수도 있고 오른쪽 게 전사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편의상 요쪽과 요쪽에 둘 다 전사가 된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데닌 아픈 자 타이민이 와야 되는데 얘는 RNA에서 우라실이 온다는 것. 그 다음 타이민 아픈 아데닌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아픈 유라실 이렇게 복사되는 과정 종류도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원래 본 주연 가닥에 메인 가닥에 복사될 때는 타이민 아픈 아데닌, 아데닌 아픈 자 타이민인데 유라실이 올 거고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얘가 갈 수도 있고 얘가 갈 수도 있는 거야.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가는 RNA를 내가 메신저 RNA라고 부른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메신저 RNA가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 번역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 있는 놈 요 하나만 간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 놈이 만약에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아데닌이 있다 치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얘를 뭐 할 거냐면 tRNA에서 얘를 복제한다는 거야. 미안이야. 번역한다는 겁니다. 자, 번역할 때 아데닌 앞은 뭐 하냐면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얘도 RNA에서 유라실,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요렇게 온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런 게 있어. 얘네가 세 개씩 한 묶음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를 거냐면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를 건데 잠깐 볼게요. 자, DNA에서 자, 효윤이 잠깐 보고 이거 좀 중요한 건데 효윤이 지금 보고 있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효윤아 잘 보이면 거기 어디냐? 채팅창에 오케이를 빨리 쳐봐. 좀 중요한 거라서. 효윤아 좀 중요한 거 나가야 돼. 효윤이 안 들어오네. 아 이게 좀 중요한 거 들어올 때. 아 나 진짜. 선우도 어디 가니 새끼야. 니 죽여버려 저기 앉아있어. 물도 먹지 마. 안 되겠다. 효민이 요 뒤에 좀 보라고 하고. 자 그래서 방 옮겼어? 오케이. 코피 됐어. 미안. 알았어. 이것들 진짜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 자 그래서 갑니다. DNA에서 얘네가 진짜 이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 수만 개의 정보 중에서 세 개씩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하나의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한번. 자, DNA의 자, 정보 염기 세 개를 뭐라 부를 거냐면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를 거고 요새 분위기는 트리플렛 코드란 말보다는 3염기 조합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3염기 조합이 뭡니까? 트리플렛 코드가 뭡니까? 라고 하면 DNA 속에서 염기 3개씩 묶여서 하나의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트리플렛 코드가 결국에는 요 메신저 RNA에 지금 복사되고 있죠. 그러면 메신저 RNA에 다시 한번 메신저 RNA에 복사될 거야. 전사될 거야. 그럼 전사된 애들도 하나씩 묶여서 하나의 정보를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까? 걔네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얘의 복사본에서 코돈이라고 불러. 코돈. 코드, 코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코돈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코돈이 결국 tRNA에 다시 이렇게 넘어오겠죠? 다시 넘어와도 결국 tRNA는 3개씩 묶여서 하나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tRNA에 있는 정보 3연기의 세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코돈의 반대에서 안티코돈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안티코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 자체가 워낙에 뭐 분자단인데 잘 보이지도 않지. 그래서 어쨌건 해석을 할 건데 핵 속에 있는 요 트리플렛 코드는 사람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면 핵을 깨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세포가 죽으니까 트리플렛 코드 3연기 조합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RNA도 마찬가지야. tRNA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스캔돼서 읽혀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은 뭐냐면 요 메신저 RNA는 결국 운반되는 과정이니까 요 mRNA에 있는 코드 자체는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지. 아까 이름 동그라미.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니네 알잖아. 뭐 유전자를 분석을 했어요. 지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에 있는 모든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 뭘로 확인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메신저 RNA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메신저 RNA가 지나가고 있으면 일단 걔를 잡아가지고 확인하는 거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졸라 많아. 그럼 얘네가 무슨 정보를 저장하는지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암호를 해독을 할 겁니까? 야, 왜 얘를 암호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지. 만약에 A, T,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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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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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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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도대체 잠깐 어디가 3개씩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끝나는 건지 이런 건 정보가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됩니다. 뭐가 있냐면 한민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이쪽에 화면 잘 나오시나? 예를 들어서 A, G, C, T, C, A, G, A, T, C, U, A, T, 일단 치자. T 쓰면 안 되지만 어쨌건. 그래서 내가 좀 있는 거야. 오, 졸라 많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잠깐만 여기서부터 읽으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 우연찮기에 발견한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수많은 유전자 암호 중에서 쓸데없는 거 말고 시작하라는 정보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시작 코돈이라 부를 거야. 좀 어려운 말로 개시 코돈이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 눈에 코드들이 한 3억 개가 있어. 그럼 이 3억 개를 어떻게 3개씩 끊을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얘네들의 개수가 딱 3의 배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시작하라는 코드를 발견을 한 거야. 그 코드를 뭐라 부를 거냐면 게시코돈이라는 게 있어. 게시코돈. 아직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문제 보면서 알려줄게. 그래서 게시코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코돈이라는 게 딱 쭉 읽어가다가 게시코돈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3개씩 묶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문제 이해되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그럼 얘는 무한정 끝까지 갔느냐? 그렇진 또 않아. 분명히 어디선가 끝나라고 하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야. 끝을 내는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종결 코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코돈이 뭘 뜻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염기 3개가 모여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라는 암호야. 됐죠? 그럼 여기 있는 3개의 암호가 시작하는 데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시작하는 3개의 암호 코드를 게시코돈이라고 부를 거고 걔네가 쭉 이어지다가 끝 내는 걸 우리는 종결코돈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기까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지금 몇 분이고? 2시 4분이나 됐어?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